반갑습니다. 예, 오종혁 국어입니다. 자, 오늘은 윤동주의 바람이 불어라는 현대시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수능에 이미 출제된 작품이고요. 예, 굉장히 까다로운 작품입니다. 자, 첫 번째 내용 가겠습니다.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와, 그쵸? 어디로 불려가는 것일까?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 그대로 보시면요, 이 바람이라는 것이 이제 있는데 이게 어디로부터 불어온지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어디로 불려가는 것일까라고 하면서 이 화자가 지금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의문점을 제기하면서 뭔가 고뇌와 사색, 그렇죠? 뭐 이러한 내적인 어떠한 심리적인 태도가 좀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1, 2연에 이제 묶으면요, 바람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인식한다고 합니다. 여기 괴로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바람이 부는데, 그죠? 이 바람이 분다고 1년에서 얘기했죠? 나의 괴로움, 이제 표면적인 화자가 이제 직접 등장하면서 시적 화자가 결국 괴로워한다는 얘기죠. 괴로워하는데 이유가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딱 잘라 말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 바람이라는 이 움직임이라는 속성을 통해서 시적화자의 이 괴로움이라는 내적인 어떤 마음의 흔들림을 지각이라는 건 인지한다는 거죠, 감각적으로. 그래서 계기, 그렇죠? 예, 내면의 흔들림을 지각하는 계기로 활용하는 것이 이제 바람이다라고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예, 첫 번째로 화자에게 이제 괴로움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환기라는 거는. 그래서 일제 강점기라는 외적인 관점을 가져온다고 한다면요, 절망감을, 그죠? 화자의 절망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러한 매개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시적 청자, 이 청자에 대해서 화자가 분노한다. 이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청자에 대한 화자의 분노가 아닙니다. 또 바람을 통해서 화자의 내적 갈등이 해소된다. 자, 이런 것도 이제 갈등이 증폭될 수 있어도 해소되진 않죠, 그렇죠? 내적 갈등이 유발되긴 합니다. 또 세속적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화자의 처지다. 이 세속적인 욕망 이런 거 아닙니다. 아셨죠? 예. 바람은 화자의 괴로움을, 그렇죠, 이거 좋죠. 괴로움이라든가 고뇌를 일깨우는 대상이다. 그래서 이런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바람의 기능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학교 시험이라든가 각종 시험에 해당된다면 이 바람의 의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 3, 4연을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3, 4연을 묶어서요, 이제 괴로움의 원인을 이제 탐색을 합니다. 나의 괴로움에는 시적 화자의 괴로움이죠, 그렇죠? 이유가 없을까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죠. 괴로움을 느끼면서도 소극적인 삶에 머물러 있는 이 시적 화자 자신의 모습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 성찰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시적 화자의 고뇌와 번민, 그렇죠? 내적 갈등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요. 내가 단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다.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다. 자, 시대를 슬퍼한 일이 없다라는 것은 일제강점기, 일제에 억압받던 식민전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의미하는 것이 슬퍼하는 일이잖아요. 이게 없다라고 이제 부정하잖아요. 이 반어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고요. 이 무기력한 삶 자체를 지금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오류견에서는요, 반석과 언덕 위에서 서 있는 화자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자꾸 부는데, 그렇죠? 예. 자아 성찰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 바람은 유동적이고 움직임이 있죠. 그런 속성을 갖고 있고 시적 화자를 이제 긍정적으로 유도하는 매개체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꾸 분다는 걸 통해서요. 내 발이 반석 위에 섰다. 반석이라는 건요, 넓고 평평한 큰 돌, 이 평안하고 고정되어 있는 그러한 속성을 띠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과 대비적인 그러한 시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변함없이 현실에 안주하는 이 화자의 삶과 대비된 것이 이제 바람인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이 바람의 속성을 통해서 내 발을 반석 위로 이끄는 힘을 보여줬다 그러면 이제 틀리는 거죠. 그렇죠? 이 바람은 이 반석 위에 있는 거랑 대비적인 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람은 현실을 인식하면서도 소극적인 삶에 머물러 있는 화자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는 계기에 해당되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바람의 기능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강물이 자꾸 흐르는데, 그럼 바람이 부는데, 이거랑 이제 짝이 맞죠. 강물과 바람은 대응되는 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흐르는데 내 발이 언덕 위에 서 있다. 그럼 언덕이랑 반석 위는 역시 짝이 되겠죠. 대응되는 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변함없이 현실에 안주하는 화자의 삶과 대비되는 짝이 바로 강물이고요. 안일한 삶을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인 갈등과 번민이 이 속에 담겨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셔서요, 핵심 정리 보겠습니다. 핵심 정리에 가시면은 이제
현대시고요. 자유시고 1948년도에 이제 수록이 됐습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집에요. 또 현실에 안주한 삶에 대해서 이제 성찰하고 있고요. 고백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자, 표현상 특징에 가시면요. 일제강점기 지식인의 양심으로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성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으로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육사 시인 있죠? 이육사 시인은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만 대비되는 측면이 있죠. 적극적과 소극적으로 인식하는 화자의 태도. 또 자문하는, 자문자답하는 방식을 활용해서요. 자문이라는 걸 스스로 묻는 겁니다. 묻는 방식을 활용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괴로움엔 이유가 없을까라는 이런 질문, 그렇죠? 스스로 질문하니까 자문이죠. 이걸 통해서 삶에 대한 화자의 성찰적 태도를 드러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또 시어가 반복되죠. 그 자신의 삶과 내면을 응시합니다. 그래서 화자의 반성적 자세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를 막 반복하면서 화자는 자신의 괴로움의 이유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삶을 반성적으로 성찰합니다. 윤동주 씨의 대부분의 특징이 바로 성찰이지 않습니까? 또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인식, 대응이 드러났고요. 화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알 수 없이 흘러가는 이 바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괴로움에 대해 생각하고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고 말하죠. 그러나 시대를 언급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괴로움의 이유를요. 그렇죠? 그래서 화자는 바람이 불고 강물이 흐르는 중에도 반석과 언덕 위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면서요. 소극적으로 현실에 대응하는 이 모습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매오피 시간입니다. 이제 매력적인 오답 피하기 연습인데요. 첫 번째, 부사의 반복을 통해서 변화된 인식을 강조했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왜냐면 부사의 반복은 있습니다. 작고라는 단어. 근데 변화된 인식은 없습니다. 일관돼 있습니다. 계속 성찰하는 태도로요. 또 불려간다라는 이 피동 표현을 썼죠. 이 자신이 처한 현실에 추능하는 화자의 태도다. 아닙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살 수 없는 현실 상황을 암시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아셨죠? 또 이유가 없을까라는 물음의 형식. 화자의 정신적 고통에 타당한 이유가 없다라고 단정한다.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화자의 내적 갈등과 성찰은 지속적으로 지금 반복되는 겁니다. 또 사랑하는 일과 슬퍼한 일을 병치라는 건요. 나란히 배치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화자의 개인적인 불행이 시대에 대해 무관심의 원인이다라는 것은 이제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화자가 자신의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는 후 또 떠올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제시한 거예요. 아셨죠? 또 흐르는 데와 섰다의 대비가 있죠. 그래서 변함없는 자연에서 깨달음을 얻는다. 이것도 틀렸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변화하는 현실에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것이지 자연에서 변함없는 자연에서 깨달음을 얻으려는 화자의 의지 이건 아닙니다. 자, 계절적 배경을 활용했습니다. 그렇죠. 화자의 내적 갈등이 해소됐냐? 둘 다 없습니다. 계절적 배경이 없어요. 또 반복적 표현을 썼다. 그렇죠. 반복적 표현은 나왔습니다만 화자의 정서가 자연물과 하나가 됐다. 이런 과정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OX, 즉 뭐가 맞고 뭐가 틀리는지 정확하게 구분하셔가지고요. 학교 시험이나 각종 시험에 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윤동주의 바람이 불어라는 작품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반드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